오늘은 소망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잃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점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지 이거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택배 하나를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시킨 이후에 완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 과정 자체 기다림이 정말 힘들다고 하죠. 그 기다림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다림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 기다림 때문에 오히려 악수를 두거나 대표적인 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어디 전화해서 따진다거나 이런 거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화가 나다 보면 정말 막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로 꼬이게 만드는 지팔직곤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내가 참는 시간, 그 인고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고 대표적인 것이 뭐 벼락거지도 그 예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저라고 당연히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어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 이제 이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간적 지연이 일단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끌어당김이 뭐랄까 형이상학적인 거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 지연, 이제 시간은 그냥 존재하는 거 있고 현재, 과거, 미래가 막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거는 충분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은 의식의 투영이고 이런 내가 상상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물리 법칙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꿈을 꿔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정신 차려보면 장소가 바뀌어 있고 정신 차려보면 그냥 빨리 지나고 그리고 나는 꿈을 굉장히 오래 꾼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얼마 자지도 않았고 이렇게 등등 이 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아인슈타인 역시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좋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트랜서핑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우주의 안전장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즉각 현실화 된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대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연 시간은 어느 정도 보호장치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지연 시간 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를 바꿀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의미를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에는 그 시간이 있어요. 일단은 씨앗을 심는 거죠. 잠재의식에 명확한 운동가 전달되고 진짜 심상어가 잘 되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심상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서 보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각인이 한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거를 이제 에스테익스를 들어보셨죠? 진동적 일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성숙해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정해진 때가 있느니 더딜지라도 한번 기다리라는 그런 말. 좀 불교적인 느낌도 있죠. 모든 게 때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이제 발현이 나타나는 우리가 원하는 게 이 상태가 될 겁니다. 일단은 또 똑같은 RAS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필터링을 하죠. 이 10년과 일치하는 정보만 통해서 뇌에 감문을 하고 귀에 포착을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100이다. 지금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이나 핸드폰 화면을 보고 계실 거고 아니면 운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어폰만 끼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실제 여러분이 인식하는 거랑 수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 정보를 모두 처리할 만큼 우리 뇌가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관심이 있고 나에게 우선순위 있는 것들부터 보는 거죠. 우리 뇌마저도 우선순위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뭔가 소망이나 이게 기회가 있다. 기회는 내 잠재의식만 알겠죠. 그런 거를 포착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를 필수 정보로 분류해서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가소성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이랑 다르게 이 신경 가소성은 원래 10년 거의 15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논문에도 실릴 정도로 밝혀져 있습니다. 정말 뇌 기능이 하나도 없던 분들이 정말 살아나고 뇌의 큰 부분을 절제했음에도 제 기능이 유지되고 등등 이 신경 가소성은 이미 증명되었고 아무리 나이 든 분이라도 어떤 활동을 하거나 집중을 하게 되면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그 활동이 살아나는 거는 이미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관찰하는 순간 이제 이 파동이 물질로 바뀌잖아요. 이런 거 이제 양자역학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파동의 형태로 그냥 존재하다가 입자가 된다. 이럴 때 근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고 싶다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로또는 아닐 것 같고 그래 로또가 당첨됐다 10번이어야겠다. 그럼 가능성이 희박하네.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매각을 한다면 1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어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 100억
같은 돈을 생각할 때 일단 우리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외에도 방법이 있겠죠.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파동 상태로 존재하게 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주의 집중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심상화를 했다면 그 심상화를 한 이후에는 정말 내 본업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집중을 떨어뜨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운동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저는 운동을 진짜 추천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다음 영상은 운동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겠지만 미래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개념적일 수도 있는데 해외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는 이제 파워제이라서 계획을 다 세우는데 계획대로 절대 안 되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우리가 현지인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해외여행을 가서 그 틀에 맞게 흘러는 가잖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이 끝났을 때 기분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끌어당긴 건 트랜서핑은 우리의 기분이 좋고 나쁜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단 내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죠. 해외여행을 가서 좋은 곳에서, 저는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좋은 곳에서 이런 명소들을 둘러보고 느끼는 것도 있고 미술관도 가보고 이런 계획을 내가 짜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정말 작은 단계의 끌어당김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해서 좀 너무 형이상학적인 느낌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에 맞춰서 그러면 계획을 짜야겠죠. 비행기도 예약하고 호텔도 예약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우리 현재에서 끌어가는 걸 이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래가 너무 멀리, 그러니까 여행은 뭐랄까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100억이라던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100억은 심상화만 하고 나머지는 일단 좀 맡겨놔요.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비서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용어는 제가 정하지 않을게요. 그냥 상상해놓고 맡겨놔요. 그러면 일단 돈이라고 해보면 100억 중에 10억이 너무 크나요? 그러면 1억을 해봅시다. 대부분 사실 1억도 못 모으거든요. 정말 대출 하나도 없이 내 통장에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전체 포트폴리오도 좋고 뭐든 1억 갖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KB 부자보고서도 이미 나오거든요. 그 1억을 목표로 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등등. 내가 월급이 적다면 부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뭐든 등등. 내가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그럼 당근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등등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이 가능성이 현실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상상한 이후에는 그 가운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다리라고 이제 트랜서핑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다리가 쭉 놓아지는 거죠. 정말 이별이나 해고 같은 게 필수적인 다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우연 같은데 이런 배열이 알고리즘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숫자의 반복들이 이제 사실 근거가 완전히 없진 않아요. 현대 과학에서는 일단 사이비로 취급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끌어당긴 트랜서핑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의 반복이 사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면 다시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징의 출현이 하나씩 진짜 드문드문 나타나요. 갑자기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보다가 하지 않던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걷다가 어떤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걷다가 앞에 사람이 그 책을 보고 있다거나 등등. 신기하죠? 이제 대표적인 게 내가 무슨 차 사고 싶으면 그 차만 보이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인을 통해서 드러나거나 이런 게 우연히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의도 설정되고 잠복기에서 RAS가 막 정보를 찾는 거죠. 그리고 징후가 밝으면 이게 사건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현실을 실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면 안 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일단 명확한 의도는 좋은데 이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두려움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게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의 이 힘을 실제 호르몬 물질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 디스펜자 박사도 있지만 요즘은 많은 뇌과학자라고 하죠. 뇌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증명을 해봤더니 실제 긍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5분을 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거죠. 그 수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망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성 유지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 의심도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의심이 든다 그러면 그때 딴 거를 하세요. 진짜 운동을 하는 거 강추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점으로는 결과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끝의 상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끝의 상태가 너무 멀리 있다면 일단 쪼개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노트를 적는다고 생각해보면 맨 위에는 100억을 적어놨고 그 밑에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1억부터 적어놨기 때문에 1억부터는 사실 쓸만하거든요. 진짜 한 4, 5년 1억 잡으면 할만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100억 언제 모으냐라고 말하는데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1억이 너무 적어 보이나요? 3억으로 해보세요. 진짜 근데 1억까지 가는 그 노력이 1억에서 2억, 1억에서 3억 가는 노력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 모드가 아니라 이제 성취 모드로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 뇌파를 바꾸는데 사실 17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내가 정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멘텀이 생기고 안도감이 드는데, 사실 해보면 이제 저도 한 절반밖에 성공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진짜 이게 열심히 해보면 이런 것들 통해서 SATS 정말 내가 안도감을 느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전에 언제나 늘 편안하게 자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거리가 아닌 상태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사실 좋지 않고, 이제 대표적으로 수능이죠. 근데 이제 수능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 내가 1등급을 맞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2등급인 사람이 1등급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 거부감이랑 5등급에 있는 사람이 1등급 느끼는 중요성 거리감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 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는 순간 사실 그때부터 펜듈럼에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어찌됐든 돌아 의대를 갔는데, 사실 뭐 빨리 가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너무 시점을 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점에 관해서 학생이라면 시점에 관해서 고민할 순간에 그냥 문제 하나 더 푸시면 되고요. 아, 이게 되려나? 이번에 안 되면 그래도 재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시간에 인강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아, 내가 돈을 언제 벌지? 아니면 그거 하는 시간에 직장인들은 책 읽으시면 되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서울에 집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차라리 그냥 넷플릭스를 보세요. 더 좋은 건 책을 읽으면 더욱 좋겠죠. 아니면 그때 학원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이 시간도 펜듈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방법 스스로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지금 그 상태가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게 안 된다면 롤모델을 찾아보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간에 관해서 여러분이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시간도 펜듈럼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한번 알아차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